지금 이 두 인물 말고 한 명 더 당권에 도전하는 걸로 알려진 인물이 송영길 의원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서 식사를 같이 했다. 뭐 반주도 곁들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외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라는 얘기까지가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당권 도전한다라는 의사는 이제 표명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송영길 의원을 관저로 불렀을까? 그걸 누가 알아요? 그 마음을 알 수도 없잖아요. 정치인들의 행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마님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쌀밥을 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거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를 들면 순방 돌아온 날이잖아요. 사실 어제 이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말하지 마요. 네. 그러니까 만났다는 걸 오늘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난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때 보도가 나와버렸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가 단독 달고 다 썼더만 청와대 출입들이. 아깝다. 특정 쓸 수 있었는데. 정말 예.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귀국날 불러서 해서 만났다라는 거고 꽤 길게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 했겠죠.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의 이제 이런 만남, 독대, 그 저녁 또 반주 곁들여진 이재명 대통령 원래 술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술까지 곁들여진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당대회 및 단기 정치 국면에서 송영길 의원이 하는 말이 무조건 뭡니까? 이게 명심인 거잖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 가장 최근에 네. 독대를 한 거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오늘 그게 확인이 됐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전당대회 구도로 놓고 보자면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엄청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좀 풀이 꺾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송영길 의원이 나와서 난 나갈 거고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송영길 의원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나갔다가 한 명이 과반을 못 얻으면 결선 가서 김민석 총리랑 연대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여기에 이 구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이게 정리가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세 후보 중에 두 후보는 한 팀인 것처럼 보이게끔 되는 그 상황을 박지원 의원이 또 들었다라면서 언급을 했고요. 네. 결국 이제 당권 관련된 이야기로 이게 또 귀결이 되는 뭐 외교 관련된 이야기를 대통령과 더 많이 나눴다고 하지만 당권 관련된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사실 얘기하고 싶었어요. 보안수 사건 폐지에 관련해서 사실 이게 경찰들이 업무량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과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검찰에게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서 보안수 사건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폐지할 거면 전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좀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게 진짜 완벽하게 폐지됐을 때 과연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 만약에 폐지를 할 거라면. 이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돌아가면 또 얘기가 긴데 그러면 짧게 해주세요. 그 뒤에 대책들에 대한 후속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도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반대론자들은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는지 바로바로 착착착착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가장 최근의 사건은 그 영화감독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사건들 남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이 없을 때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후속 대책 이게 말하자면 당에서 선명하게 깃발을 드는 것과 국정을 운영하는 건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과정을 해체하는 것만이 사법개혁의 완성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법개혁의 과정에서 태어난 공수처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이미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엔 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운영하느냐. 네, 결국엔 제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사건 전면 폐지를 그런 의미에서 정치 슬로건을 하지 말고 이거를 집권 여당인데 논의를 해야죠. 그러면 이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일부 존치를 시킨다 하더라도 일부 존치에 있어서 검찰이 무언가 지금 걱정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등처럼 막 써먹으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것인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면 좋겠다. 네. 대통령이 오염된 의제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제가 보안수사권을 논쟁하는 게 뭐 정말로 이제 지금까지 검찰들의 과도한 권력남용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보고 정치적으로 잘못됐던 그 결정들을 뒤집고 검찰개혁 완성을 통해서 말 그대로 억울한 사람 없게 하겠다는 게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이게 맞느냐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일부라도 존치를 얘기하는 순간 넌 검찰주의자야. 너 기자가 넌 서초동에서 좀 물 먹어갖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진검이지? 법조 출입했니?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 충분히 이제 일반 청취자 시청자분들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죠. 정치인은 여기서 논의하고 토론할 거면은 보안사건 완전 폐지를 꼭 해야 된다. 왜냐 이러이러하니까 그럼 대안은 뭐냐까지 패키지로 나와야 그게 여당이 할 일 아니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당 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지금까지 그 부분을 선명하게 주장했던 의원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요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당대표잖아요. 이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요. 의전설 5인가 6인가 그래요. 와. 그러면 예를 들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네. 대통령이 그러고 오죽하면 그걸 국민들이 다 보는 과정에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라. 예, 예. 라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 슬로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봤을 때 그렇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안수사권 이슈 자체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아까 윤혜 씨 얘기했지만 혹은 아까 말씀하신 택시 기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막 쫙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미 귀에 엄청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거를 찬성하면 누구 편, 반대하면 누구 편,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앞서 그 검찰 개혁 이슈 중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보안 수사권 얘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공소청, 중수청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는 10월달 계획대로 절대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장식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들었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조국 혁신당에서 말하는 건 재헌절 이전에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달도 채 안 남은 거예요. 와.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하겠죠. 전당대 일정이랑 합쳐서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아니 왜냐하면 일정이죠. 조국 혁신당도 전당대회를 한대요. 네. 7월 25일인가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전에 하지 않으면 이게 뭐 순차적으로 일정상 그 시간을 못 맞춘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은 어쨌든 뭐 선명 야당으로서 뭐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걸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가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이 그동안 너무 과한 힘을 발휘해 왔고 그거를 이제 해체한다. 해체해서 그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킨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중수청이라든지 공소처를 만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일정표를 여당이 빨리 잡아야 된다. 여당이 그 일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마냥 늘어진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던 등등의 논란처럼 보듯이 검찰이 다시 되살아나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 요구를 야당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우리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시간표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논의가 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기도 필요하고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안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 형사제도가 경찰들 한 20명 모아놓고 토론하면 완전 다른 얘기 나올 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 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간에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유능함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쉽지 않다. 네. 그 조국 전 대표요. 지금 뭐 평택에서 이 낙선 인사하고 있는 장면들, 뭐 쇼츠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여지던데 최근에 민주당을 향해서 공개 질문을 한 게 있죠. 10가지 질문.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평택을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지원 의원은 단일화하지 않고 져서 3등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 곽우신 기자는 저 질문 보셨죠? 맞죠? 네. 어땠어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처음에 이제 선거 끝난 직후에 본인이 대표직 내려놓고 본인 탓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낙선 인사하면서 되게 로우키로 갔잖아요. 예. 저는 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선거 과정에서 그래도 그 선거 직후에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권한대행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 로우키로 들어간 것 자체는 좋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아 정치인으로서 이제 조국 대표가 여기 정말 평택에 발붙이고 뿌리 내리려고 하는구나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던진 순간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선거 한판 그 한참 싸울 때 그때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우키 며칠 동안 쭉 해왔던 것들이 무산되는 거다. 사실 저거에 대해서도 물론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질문이 아니 왜 너네 귀책 사유로 발생한데 보궐선거인데 왜 후보 냈냐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예. 할 수 있는 지적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게 2024년에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한 거잖아요. 예. 그땐 조국 대표 무슨 말 하셨습니까? 그때 무슨 얘기? 그때 얘기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이 한 거는 보고 본인이 선거 나가는데 방해됐으니까 문제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실제로 그렇겠습니까마는
조국 대표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저거 뒤끝 장렬이네. 좀 끝나서 뭐에 또 저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10가지에 대한 무수한 반박들이 이미 온 커뮤니티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어디가는 인플루언서 다 얘기했잖아요. 저거 말이 안 된다라고 예. 하면서. 그러면은 그 갈등에 다시 불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또 신장식 대행은 그래도 이제 국정 원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예.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띄우는 거는 조금 우리 갈등의 골이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조금씩 가까워져 볼까라고 던진 건데 조국 전 대표 저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신장식 대행이 던진 얘기가 별 아무 일을 못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감정 안 좋은데. 네,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정무적으로 약간 미스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지지층들 특히나 민주당에 화가 나 있는 혁신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 질문이 이제 치열하다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만 데리고 정치할 수 없는 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미스였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윤혜 씨도 저 질문 봤어요? 네, 봤는데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 10가지가 다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 왜 그랬어? 그때 왜 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후보를 내고 이렇게 왜 합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함에 대해서 10가지 답해달라고 했는데 당대표 대행이 또 방송에 나와서는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과. 이건 마치 합당이라기보다는 뭐 연대에 대한 연대에 이야기를 대한 예. 얘기. 그래서 이게 좀 저한테는 좀 모순처럼 들린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점이 나쁜데 메시지가 하나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연대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이든지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해줘요, 뭐 중대병에 걸린 환자들이 병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라고 5단계 이론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낙선 인사를 하는데 조국 대표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며칠 그렇죠. 걸렸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단계를 밟아서 수용한 거잖아요. 내가 어쨌든 패배했다. 그래서 인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단계가 지나고 다음 챕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10가지 질문은 뭡니까? 다시 분노로 돌아온 거예요. 앞으로 돌아. 그러면 지금 이제 오윤혜 씨가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면 민주당과 이 합당 문제도 다시 이걸 또 밟아야 돼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획기적인 정치를 하냐.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게 종합적으로 말하면 정무적 판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저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의 감정이 다시 집에 앉아 있으면 막 화가 나. 그러니까 이걸 막게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려야죠. 대표님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게 나온 날 그 당대표 권한대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팀 플랫폼으로 가자, 예. 연대하자, 통합하자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 가뜩이나 지금 이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영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냐 네. 이런 해석들이 나온다는 거죠. 반응들이. 예.